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시노민 시스템에서 신호를 처리할 때 왜 2의 j 오메가 t 이런 꼴을 많이 쓰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의는 이거죠. 사실 정확히 말하면 정의가 저거라기보다는 뭐 수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아마 이게 정의일 겁니다. 이게 z는 복소수고 이게 이제 익스포넨셜의 정의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리고 뭐 코사인 오메가, 코사인 t, 뭐 사인 t의 정의도 이런 식으로 이제 무한급수로 주어질 거고, 그래서 뭐 위에 거는 그냥 참인 건데요. 뭐 수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깔끔하고 뭐 그래서 정의를 내리는 거고요. 저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익스포넨셜은 어떤 함수일까요? 익스포넨셜은 어떤 함수냐 보면 뭐 맨 처음 우리가 배운 게 2가 2점 뭐 이런 식으로 배웠죠. 혹은 뭐 리미트 이렇게 배우죠. 그래서 2를 한 번 곱한 게 이거고, 두 번 곱한 게 이거고, 세 번 곱한 게 이거. 세 번 곱한 거에 루트 씌운 게 뭐 1.5수.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는 익스포넨셜 위에 이제 복소수가 올라가는 걸 설명할 수가 없죠. 2.7을 i번 곱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j번이죠. 뭐 전자과. 이게 이제 make sense 하지 않은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에 대해서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은 걸 모를 때 이제 이게 어떤 그 단어의 성질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점점점 사례가 모이고 그러면서 이거는 그걸 디파이닝 하는 그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조건에서 가진 성질이라는 거고, 그거의 본질적인 거는 따로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수컷, 암컷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새끼를 낳는다, 말을 낳는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해마는 수컷이 새끼를 낳는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암수를 구별하는 본질적인 측면이 새끼를 낳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끼를 낳는 거를 외워서 구별하시게 되면 이게 혼란이 안 되는 거죠. 이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은 그거죠. 익스포넨셜이 뭐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찾아야지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에 실수가 올라갈 때는 예, 맞습니다. 2.7 이거를 x번 곱한다. 예. 그렇지만 복소수일 때는 그렇지 않은 거고요. 익스포넨셜의 정의를 실수 범위에서의 그 정의만으로 이제 붙잡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식이 이제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익스포넨셜의 정의는 우선 이렇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거부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LTI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LTI 시스템. LTI 시스템, 리니어 시스템 더하기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인데, 어떤 S라는 시스템이 있을 때 X가 들어가서 X1이 들어가서 Y1이 나왔어요. 이게 X1이 들어가서 Y1이 나왔다는 거죠. X2가 들어가서 Y2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X1과 X2가 들어가면 Y1 더하기 Y2가 나오고, 알파 X1이 들어가면 알파 Y1이 나온다. 이럴 때 이제 S를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S X1 더하기 X2는 Y1 더하기 Y2. S 알파 X1은 알파 Y1. 이렇게 써도 되고, 아예 그냥 Y를 도입 안 해도 되겠네요. 뭐 미분 같은 게 리니어 오퍼레이터죠. 리니어 시스템이죠. 미분기가. 그럼 앞에 부분. 자, 이 두 가지 만족하면 리니어 시스템인 거고요. 타임 인베리언트는 뭐죠?
시불변이라고 보통 번역을 많이 하는데요. 이 불변이라는 얘기는 변하지 않는다랑 좀 다른 의미죠. 변하지 뭐 change, unchanged. 하여튼 뭐 변하지 않는다는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변하는데 어떤 그 본질적인 게 안 변한다 이런 뉘앙스죠. 그 안에 있는 어떤 게 당연히 신호인데 안 변하면 그 무슨 어떤 쓸모가 있겠어요. 그냥 상수가 나오면. 그럼 본질적으로 시스템이 안 변한다는 얘기는 자 내가 신호에다가 타우만큼 어떤 딜레이를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시스템의 출력이 타우만큼 딜레이가 돼서 나오는 거죠. 이게 시불변 시스템인 거죠. 이게 시불변 시스템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합쳐서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 DSP, 뭐 자동 제어, 뭐 하여튼간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교과서로 다루는 게 이 LTI 시스템 기준으로 하죠. 왜 LTI 시스템 기준으로 하냐? LTI 시스템은 아주 뭐 엄밀한 의미의 LTI 시스템 존재할 리는 없지만 많은 시스템이 LTI로 근사가 가능하고 그리고 어떤 오퍼레이션 하는 그 부근에서 LTI로 근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학적으로 너무 간단한 굉장히 이론적으로 간단하게 전개가 되고 깔끔하게 전개가 되고 그래서 LTI 시스템 위주로 우리가 배우죠. 자, 그럼 LTI 시스템이라 그러면 어떤 성질이 성립을 하느냐? 자, 델타 펑션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을 얘를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그러죠. 임펄스 리스판스. 임펄스 로스의 리스판스니까 임펄스 리스판스 뭐 이름 잘 지었죠. 임펄스 리스판스. 그랬을 때 우리가 XT라는 거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여러분 좀 거부감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당연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좌변에다 t 넣으면 xt죠. 그렇죠? 우변에다가 t자리에 t를 넣으면 너무 당연해. t자리에 t를 넣으면 뭐가 나오죠? 델타 펑션을 딱 적분했을 때 딱 t일 때만 살아남는 거죠. 나머지는 다 0이고. 따라서 xt. 그러니까 뭐 항등식 같은 느낌이죠. 자, 이 애를 저 위에 시스템에 통과시키게 되면 적분은 리니어 오퍼레이터라 그대로 나오고 x타우도 그대로 나오고 타임 인베리언트이기 때문에 델타 t가 ht였죠. 델타 t 빼기 타우는 ht 빼기 타우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출력인 거죠. 그래서 LTI가 성립하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델타 펑션에 대한 출력, 다시 말해서 임펄스 리스판스를 안다면 어떤 입력이든지 그 출력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컨볼루션이라고 쓰죠. 자, 굉장히 중요한 결과입니다. 자, LTI 정의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 리니어의 정의, 타임 인베리언트의 정의. 그 다음에 임펄스의 출력이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했을 때 XT에 대한 출력은 이렇게 주어진다. 이거죠. LTI 시스템의 정말 중요한 성질인 거죠. 간단한 회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코일이 있고 아주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여기를 입력, 여기를 출력, 시스템이죠.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펑션 하지 말고 그냥 vit는 l di dt ri라고 하게 되고, 그러면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면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는 이유가 이제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하기 위한 거죠. 자, 이게 트랜스퍼 펑션이고, 임펄스 리스판스는 어떻게 되죠? 뭐 1t라고도 많이 쓰고 ut라고도 많이 쓰는데 이제 이게 임펄스 펑션인 거죠. 그럼 바꿔 말하면 제가 v인에다가 딱 하고 델타를 때리면 v0에 걸리는 전압이 저게 바로 다 걸리나요? V0에? 저게 맞는지 아니면 제가 어디서 틀렸는지 한번 차근차근 검증해 보죠. 자, 우선 제가 저거에 대해서 한번 풀기 위해서 뭐 델타 펑션을 넣어서 풀 수는 없고 델타 펑션하고 비슷한 거 만들어서 넣을 건데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분 방정식 풀어서 그리면 되죠. 우선 t는 그러지 말고 뭐 l하고 r은 생각 쉽게 1,1로 하고 t는 mp 린 스페이스 마이너스 1부터 10까지 천등분 하죠. 그 다음에 vi는요 어떻게 할까요? 우선 헤비사이드로 하죠. 그러니까 0초가 됐을 때 딱 U를 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 0 이렇게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미분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미분방정식을 푸는 그게 VO는 오디너리 디퍼런셜 푸는 거고 지금 VI 미분방정식 써줘야 되죠. 디퍼런셜 모델 미분방정식은 VI가 들어가고 초기 값은 0이 다이 참 그렇군요. 초기 값은 얼마로 해야 되나? 초기 값 0으로 해볼까요? 그냥? 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 VO의 초기 값 0 하고 그 다음에 미분방정식은 지금 미분 방정식이 지금 r을 1로 잡았으니까 i랑 r이랑 같으니까 VO 프라임은 VO가 되는 거죠. 따라서 VO 프라임은 마이너스 V0 더하기 VI. 그래서 리턴 네, 지금 제가 잘못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DVO DT를 넣어줘야 되는데, 자, 그럼 DVO DT가 여기서
마이너스 VO VO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dvu dt 초기값은 0이고 여기 x가 들어가고 x는 vi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return v를 넣어줘야 되고 자 그렇죠. 이제 dvo dt를 썼고요. dvo dt를 썼고 마이너스 vj vi 됐고 자 여기서도 넣어줘야 되는데 초기값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넣어준 거죠. 이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주면 되는군요. 아이고 좀만 헤맸습니다. 선비방정식 풀어서 제대로 나와야 될 텐데 자 지금 이 이름 두 번 써서 그런가요? 그냥 X로 바꿔볼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여기서 x를 함수로 넣어줬으니까 함수로 넣어주면 안 되나요? 이래야 되나? 이렇게 되나? 예, 엄청 헤맸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이걸 그대로 쓰는 건데 V에 그대로 써도 되겠네. 지금 왼쪽에 있는 식을 그대로 쓰는 건데요. 제가 뭐 법이나 이런 거 잘 몰라서 우선 좀 오래 걸리는 VI는 이렇게 넣을 생각이라서 정의를 한 거예요. 함수 계속 바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dvo dt는 이렇게 정의가 됐고 여기서 t자 써줘야 되는군요. 예, 그게 맞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t를 할 때만 계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넘겨주는 거고. 자 그래서 자, 여러분은 바로 정답을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좋거나 뭐 오류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땅하고 자, 입력하고 같이 그려볼까요? 입력으로 이게 들어갔을 때 저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입력을 입력을 좀 줄여볼까요? 이걸 헤비사이드가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이러면 펄스죠. 이렇게 되는 거죠. 펄스. 그렇죠? 이렇게 넣었더니 파란색처럼 출력이 나오는 거죠. 여기다가 S라는 걸 도입해서 자 S를 곱하고
S 이게 2고 0.5고 이게 왜 안 보이죠? 뭔가 문제가 터지는군요. 이게 지금 제가 펄스를 넣어서 델타 펑션을 좀 근접시킬 계획이었었는데 왜 이렇게 될까요? 여기까지 잘 나왔었는데 너무 촘촘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촘촘하지 않아서 그랬던 모양이네요. 이게 뭐 초기값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지금 문제죠.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했으니까 초기값이 애매해졌네요. 자, 이거 0부터 하는 게 맞겠네요. 이것도 문제네요. 자, 또 문제 하나 발견했고. 좀 더 뾰족하게 볼까요? 델타 펑션에 근접하는데 지금 저렇게 나올 공략 하나? 이게 델타 펑션이 참 어렵긴 하네요. S, L 이게 문제일까요? 이거 사실 이게 문제. 그러니까 델타 펑션이라는 게 사실은 수치 해석적으로 참 표현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것도 뭐죠? 엑시스인가요? 플랫. 엑스림. 플랫 아이림.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0에서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뭐 이런 경향 확실히 보이긴 하네요. 뭔가 여기로 갈렸어. 여기 좀 만날 것 같은데. 예, 제가 좀 헤매고 있는데요. 뭐 지금 L과 R을 1로 잡아서 큰 상관은 없지만 지금 요 식에서 L분의 R S 더하기 L분의 R이니까 그래서 L분의 R이 돼야 되겠고요. 뭐 L과 R을 1로 해서 결과에 상관없지만요.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여기 0으로 넣는 게 맞겠네요. 자, 0을 넣고 자, 그럼 이렇게 나오네요. 네. 제가 봐도 당연히 수학적으로 예측된 값이었지만 네, 두 개가 겹치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를
뭐 쓸데없는 짓 했습니다. 한참 걸리겠네요. 네, 이게 지금 이렇게 크게 그려도 지금 굉장히 겹치는 게 보이죠. 너무 크게 그렸네요. 장난이 좀 지나쳤네요. 네. 그래서 임펄스 리스판스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구하는 거랑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근사적으로 델타 펑션을 넣어서 그리는 거나 뭐 비슷한 거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아직 뭐 가야 될 길이 먼데요. 그래서 확인을 했고요. 뭐 이렇게 너무 촘촘하게 해서 점을 많이 찍어서 그렇군요. 뭐 딱히 대안이 없네요. 예쁘게 그리는 방법이 과도하게 점을 많이 네, 뭐 이 정도 해가지고 보면 이론적 임펄스 리스판스 여기서 0으로 확 점프를 하는군요. 근데 저는 이쪽에 전압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다르네. 전 이쪽에 L V는 L, DI, DT 이쪽에 전압이 저게 걸리는군요. 아무튼 예, 지금 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임펄스 리스판스 펑션을 구했어요. 자, HT 리턴 자, 이제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하니까 뭘 할 수 있어? 내가 어떤 입력을 넣든 간에 저 회로에 걸리는 V5를 컨볼루션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떤 걸 넣은 거에 상관없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코사인 오메가 t를 넣는다고 하겠습니다. 코사인 오메가 t를 넣게 되면 제가 코사인 t를 넣는다고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t를 넣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V0는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승 넣어서 성립해야 되니까 위치 쓰고 민방정식 푸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해야 되니까 a sin t 플러스 b 코사인 t a 코사인 t b sin t를 해서 코사인 나와야 되니까 a는 b는 이렇게 나오고 a 더하기 b는 1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리고 a, b는 지금 뭐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이런 간단한 시스템에 대해서 임펄스 리스판스 구하고 트랜스퍼 펑션 구하고 그 다음에 이 공식을 써가지고 이 공식을 써서 간단한 출력을 하나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선 미분 방정식을 풀려서 그 출력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죠. 맞는지 보기 위해서. 그래서 봤더니 출력이 V0T 이거였는데 0일 때
0초일 때 0이어야 되니까 자, 요게 이론적으로 계산한 출력이 되겠죠. 이제는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지금 ht가 2의 마이너스 t 1t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컨볼루션을 위해서 코사인 t도 사실은 여기서 이제 1초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코사인 t는 그 전에는 없다가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왼쪽은 0초 기준 왼쪽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1t랑 컨볼루션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컨볼루션 정의를 쓰게 되면 사인 타우인데 타우는 t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쉬운 게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제가 이 예를 보여드리는 게 이거를 저식을 써가지고 뭘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예를 보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트랜스퍼 펑션을 쓰고 익스포넨셜 쓰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에 대한 예를 보여드리는 건였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더 쉽지 않네요. 지금 왼쪽 식을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아이고,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하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수치 해석적으로 저걸 인테그랄을 수치 해석적으로 적분하기 전에 수치 해석적으로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죠. 아이고. 자, 수치 해석적으로 먼저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죠. 저거를 수치 해석적으로 적분을 해가지고 푸는 솔루션 요걸 한 다음에 하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인풋으로 저걸 넣은 거죠. 그렇게 되고 인퍼스 리스판스 이제 그릴 필요가 없고 지금 좀 너무 구간을 좀 촘촘하게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요게 코사인 입력을 가한 거죠. 코사인 입력을 가한 거고 파란색이 출력인데 지금 출력은 미분 방정식 풀어서 나온 거고 자, 지금 저게 맞는지 좀 자주 틀리니까요. 점 5 익스포넨셜 일부러 뺐습니다. 뒷부분 가면 비슷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요거에다가 뭐 어널러틱하게 푼 거죠. 어널러틱. 아이고.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0.5t를 더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0.5 곱하기 자, 갑자기 뭐 왼쪽 뭐 요 위에 V0t 제대로 푼 거네요. 자, 이게 녹색이 인풋으로 들어간 거고 출력을 제가 하나는 손으로 풀었고 하나는 미분 방정식 솔버를 이용해서 풀었고 하나는 지금부터 진행할 건데 이 컨볼루션 수식을 깡으로 이용해서 밑에 부분으로 깡으로 이용해서 할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이걸 적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 같은 경우 코사인을 분해해가지고 하면 그래도 좀 낫죠. 코사인을 분해해가지고 하면 좀 낫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까요? 예, 그렇게 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이제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자, 여기서 코사인 t, 코사인 타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려야 되는 값은
그러니까 지금 적분식이 저게 전혀 쉬운 식이 아닌 거죠. 모르겠어요. 깔끔하게 쓸 수 있지만. 코사인 타우 익스포넨셜 저 타우를 계산해야 되는데 t 값에 대해서 다 계산해야 되나요? t 값에 대해서 인테그레이트 쿼드 람다 t가 들어가면 타우라고 t라고 쓰겠습니다. 어차피 안에서니까요. 람다 t mp exponential t 곱하기 mp 코사인 t. 요거의 첫 번째가 a인 거고, 그게 람다인 거고, 적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0부터 이게 쉽지 않네요 진짜. 와우. 자, 컨볼루션을 이용한 해는 컨볼루션을 이용한.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mp 코사인 t에다가 이걸 하나하나 다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와, 이거 또 바람직하진 않지만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서 포르풀 돌리겠습니다. 저 이제 t가 어레이에 들어왔을 때 이거를 하고 y는 mp 제로스 like t. 와우. 여기다가 이거를 0부터 x까지 적분, 0부터 x까지 적분. 이거 엄청 걸리겠네요. t 확 줄여야 되겠네. 이거를 만원 해도 큰일 나겠네. 1000으로 합시다. 얘가 y, idx.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거는 이렇게 쓰면 되나요? 지금 이제 실행을 아직 안 시켰으니 어떻게 될지. 제가 의도한 거는 이제 왼쪽 수식에 충실하게 지금 이걸 구현한 거죠. 왼쪽 수식에 충실하게 구현한 거고, 이게 컨볼루션을 생각해 보시면 각각의 t 값에 대해서 적분을 한 번씩 해야 되니까요. 다이렉틀리. 아니나 다를까. 인테그레이트가 없나요? 인테그레이트 점 쿼드 인테그레이트를 제가 사이파이 점 인테그레이트를 인테그레이트라고 써요. 저기 써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집중을 해서. 자, 이번 또 뭐라고 하냐? 사이파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죠. 사이파이 자자자자자 되라. 와, 됐죠.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제가 한 게 이 컨볼루션을 빨간색이 겹쳐 보이죠? 컨볼루션을 이거를 다이렉트하게 해서 이 왼쪽에 있는 수식을 거의 그대로 써가지고 이 간단한 상황에 대해서 계산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거 좀 비현실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저 수식을 써가 이건 미분방정식 푼 건데요. 미분방정식 푸는 건 사실 비현실적이죠. 여기서 일반적으로 미분방정식을 내가 어떻게 풀어요? 저 뭐 몇 차씩 될 텐데요. 그리고 뭐 하여튼 거 어떻게 풀어요?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해가지고 저 식을 써가지고 하면 뭐 수학적으로 맞는데 이게 너무 비현실적인 거죠. 이걸 복잡한 상황에서 푼다는 게. 자, 근데 저거를 우리가 출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쓰는 수식은 아니죠. 출력을 계산할 때 저 식을 물론 쓰셔도 되지만 우리가 그 목적으로 쓰지 않죠. 어떤 이론을 전개할 때 주로 쓰죠. 자, yt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아까 했던 걸 똑같이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sin 오메가 타우 sin 오메가 t h 타우 d 타우. 자, 굉장히 재미있는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출력이 어떻게 되죠? 얘는 정구간 적분이니까 모르긴 몰라도 상수죠. 상수죠. 정구간 적분이니까요. 얘도 모르긴 몰라도 상수죠. 그래서 뭐죠? 결과가 코사인 오메가 t 곱하기 모 더하기 사인 오메가 t 곱하기 뭔 거. 이 뭐죠? 이 함수는 우리가 뭐 a, b라고 쓸까요? 또 고등학교 때 많이 했죠. 교과 과정이 바뀌어서 저도 확신은 없지만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얘기를 뭐 굉장히 돌아서 했지만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LTI 시스템에 코사인 오메가 t를 넣으면 주파수는 변하지 않고 진폭하고 위상만 바뀐다라는 걸 아는 거죠. 주파수는 그대로고 진폭하고 위상만 바뀐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미분방정을 푼다고 고민할 것도 없고 컨볼루션을 직접 한다고 머리를 싸맬 것도 없고 뭘 하면 되는 거죠? 진폭이 얼만큼 바뀌는지 위상이 얼마나 바뀌는지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식에서 코사인 오메가 t 곱해진 게 뭐였죠? 아까 제가 식을 잘못 썼던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디까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잘못 쓰지 않았네요. 여기였죠? 자, h 타우 코사인 오메가 타우 d 타우 h 타우 사인 오메가 타우 d 타우.
이거의 제곱의 합인 거죠. 이거의 제곱의 합이 진폭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저거를 아크탄젠트 꼴로 쓴 게, 그러니까 이게 진폭의 변화율인 거고, 저걸 아크탄젠트 꼴로 쓴 게 위상의 변화율인 거죠. 어떻게 쓰나요?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되나요? 마이너스 붙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좀 아직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니라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 마이너스 붙여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얘랑 알면 되는데, 그러면 코사인 오메가 t를 넣었을 때 뭐가 나올지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뭐죠? 그게 뭐죠? A 더하기 JB, 다시 말해서 H 타우 2의 J 오메가 타우 T타. 이게 HJ 오메가죠. 자, HJ 오메가의 크기가 HJ 오메가의 크기가 진폭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인 거고요. HJ 오메가의 위상, 이게 이제 코사인 오메가 t가 위상이 얼만큼 바뀔지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트랜스퍼 펑션, 아까의 트랜스퍼 펑션이 뭐였죠? 아까의 트랜스퍼 펑션 S 더하기 1분의 1, 요거 하나만 딱 적어놓고 생각하는 거죠. 아, 코사인 오메가 t가 입력으로 들어가면 진폭이 얼만큼 바뀐다? 진폭이 HJ 오메가의 이것만큼 바뀐다. HJ의 이것만큼 위상이 바뀐다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자, 1 플러스 J 이거에 이것만큼 진폭이 변한다. 이것만큼 위상이 변한다는 거죠. 자, 이게 얼마죠? 루트 2분의 1, 얘가 마이너스 45도. 자, 해볼까요? 자, 트랜스퍼 펑션을 이용해서, 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MP 코사인 t에다가 진폭에다 어떻게 해주면 되죠? MP SQRT 2를 나눠주면 되는 거고요. 좀 시간 축을 좀 늘리겠습니다. 자, 10 정도로 늘려서. 인풋은 지우도록 하고요.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위상 변화를 MP 파이 나누기 4. 자, 요 부분이 틀렸죠. 트랜스퍼 펑션이 이용한 방법. 하지만 이 뒷부분을 쭉 맞아 떨어지는 거죠. 어차피 이 부분은 알 수도 없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 시스템의 초기 조건이 필요하죠. 초기 조건은 어떻게 알겠어요? 초기 조건은 알 방법이 없죠. 그냥 뭐 거기에 뭐 이렇게 정전기가 나가지고 막 이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어차피 이 부분은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 부분이 중요한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아까 같이 그 고생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상할 게 아니라 뭐만 딱 있으면 되는 거죠. 트랜스포 펑션만 딱 있으면 되는 거죠.
했더니 뭘 할 수 있는 거죠? 아, 코사인 오메가 t가 들어가면 나오는 게 hj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hj 오메가. 자, 이 중간에 j가 들어가지만 이건 순수히 실수만 나오는 거죠. hj 오메가 복소수지만 절대값이 없고 각을 취했으니까요. 이 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나는 복소수가 싫어가지고 복소수 쓰는 게 너무 거부감이 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복소수 하겠어 이렇게 하겠다. 이거 쓰겠다. 복소수가 싫어서. 그럴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좀 이상한 거죠. 이게 지금 복소수를 써서 표기하는 것과 그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의 트랜스퍼 HJ 오메가를 도입하지 않는 거로는 뭘 다른 모든 당이 이론적게 다 가능하겠죠. 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쓰는 이유는 너무너무 편하니까죠. 그러니까 저거가 나는 쓰기 싫다 이런 이유에도 그러면 앞에 방법 중에 하나 고르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자, 똑같은 논리로 사인 오메가 t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똑같은 논리로 똑같이 사인 그 해가지고 계산해보면 지금 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2의 제오메가 t 승을 피하시는 건데, 자, 저렇게 식을 두 개 쓰시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이게 편하세요? 자, 위의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실수 부분을 취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실수 부분을 취하면 이렇게 돼요. 저 윗부분에서 복소수 부분을 취하면 이렇게 되고 복소수 부분을 취하면 이렇게 됩니다. 간단한 수학에 의한 결과입니다. 자, hj 오메가 j 오메가 t는요. 자, 복소수의 극형식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처럼 한 줄로 깔끔하게 쓰면 계산하기도 쉽고 되는데 굳이 내가 밑에 거 두 개로 쓰겠다. 사실 뭐 꼭 두 개 쓰실 필요는 없죠. 타임 인베리언트가 있으면 이것만 쓰셔도 충분한데요. 아무튼 귀찮잖아요. 이거 쓰느니 이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쓰고 저거의 실수 부분이 내가 관심이 있다. 저거의 복소수 부분이 허수 부분이 관심이 있다. 이럴 수는 있지만 당연히 이거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LTI 시스템의 정의, 뭐 이제 교재에서 한 번 더 다시 정확하게 하겠지만 LTI 시스템 정의, 이거로부터 뭘 할 수 있다? YT는 X를 넣으면 임펄스 리스판스 내 컨볼루션으로 쓰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코사인 오메가 t가 LTI 시스템에 들어가면 장기적으로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이 진폭과 위상만 변한다. 그랬을 때 그거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실수만 써서 하고 싶다.
실수만 쓴 겁니다. 왜냐면 중간에 나왔지만 결국 위상과 그거만 쓰니. 요 방법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뭔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방법을 취하게 된다. 내가 저 복소수가 나오는 게 너무 거부감이 든다. 그러면 그냥 내가 저렇게 쓰지만 입력도 저거의 실수 부분만 취해서 출력도 저거 실수 부분만 취해서 보겠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럼 4번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지만 어찌됐든 간 계산하는 입장에서는 엄청 유리하죠. 계산만 유리한 게 아니라 이론 전개 이런 데 아주 결정적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을 정리했고요. 지금 뭐 저도 되게 고생하면서 했는데요. 자, 여기 이제 좀 당겨진 내용들이 있죠. 자, 우선 제가 뭘 했죠? 임펄스 리스판스를 어떻게든 뭐 흉내내서 뭐 만들어 보려고 했죠. 그 다음에 디퍼런시에이션에 그 임펄스 리스판스 비슷한 거 넣어가지고 출력을 구해서 그게 제가 구한 임펄스 리스판스랑 비슷하다는 거를 뭐 눈으로 확인을 했죠. 그렇죠?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HD를 갖고서 그거를 미분방정식을 풀어서 깡으로 적분해서 그 다음에 진짜 힘들게 꼭 이래서 않아도 됐어요. 그냥 컨볼루션 2번 수식을 이용해 가지고 그려가지고 해보고는 어찌되었든 간에 초기에 잠깐은 포기하지만 4번과 5번식이 훨씬 낫다. 앞으로 4번하고 5번만 써야 되겠다. LTI라고 제가 쓴 겁니다. 4번하고 5번만 써야 되겠다. 아니다. 5번만 써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이 도달한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오면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크기는 1이라는 것은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걸 왜 쓰냐라고 그랬을 때 뭐 그냥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셔도 좋아요. 실제로 그런 측면이 굉장히 크니까요. 뭐 더 멋진 대답들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LTI 시스템의 아이겐 펑션은 저거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지금 했던 이걸 마음속에 두시고 계속 훨씬 편하니까 어차피 LTI 시스템에 코사인 오메가 t가 들어가면 진폭하고 위상만 바뀔 건데 이거를 J 오메가를 5번식 수식처럼 표현하면 훨씬 더 좋다. 그렇게 되겠죠.